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윤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아입니다. 무아 아나운서랑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연휴 때 제주도를 좀 길게 다녀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는 당일 아침 이 음. 9시에 간신히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리고 정신없이 원고를 추려서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네,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을 잡으셨는데 정신 없으셨겠어요. 네, 좀 정신없이 바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야 해요, 저희 이런 템포에. 왜냐면 글로벌 투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도 정말 하루하루 정신없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나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불평하지 말고 적응하자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정말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진심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가져올 소식도 바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인데요. 자빈 아나운서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들고 계신가요? 네, 소량 보유하고 있긴 한데 묻지 말아주세요. 네.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정말 쭉쭉 치고 올라가던 때랑은 좀 다르게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들고 계셨다면 마음이 조금 아프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모멘텀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빈 아나운서를 비롯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은 바로 우려를 씻어준 실적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간의 우려를 잠재울 굉장히 괜찮은 실적들이 딱 나와줬습니다. 네, 시작부터 굿뉴스가 나와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이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배경,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한 개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회복과 관련된 호실적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I에 대한 수요 증가가 견조함을 확인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회복이라는 내용에 특히 눈길이 좀 가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클라우드 및 AI 관련된 우려가 전반적으로 커졌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애저 매출이 다시 고성장하고 특히 관련 AI 서비스들이 매출 성장률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에 따라서 경쟁 심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입니다. AI의 모델 성능은 6개월마다 2배 가깝게 향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AI의 수요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의 용량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6월 이후 공급량이 AI 수요를 일부 따라가지 못할 리스크는 있으나 AI 솔루션들의 매출 고성장은 좀 장기간 지속될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4분기에 제시한 가이던스 상단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된 거죠. 클라우드 성장 둔화에 따른 실적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 좋습니다. 방금 무한님 말씀하실 때 자료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매출액이 엄청 늘긴 했네요.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701억 달러, 영업이익은 16.1% 증가한 320억 달러로 좀 이전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상업용 클라우드와 다이나믹스 365 성장으로 지난해 대비 10.4% 늘어난 299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 역시 267억 달러로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33%나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성장을 좀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왜 우려를 씻어내는 실적이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수요 증가가 견조하다는 게 좀 확인이 됐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겠죠? 네, 사실 어느 정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애저 매출이 다시 고성장하고 특히 AI 관련 서비스들이 매출 성장률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에 따라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모델 성능은 6개월마다 2배에 가깝게 향상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AI 수요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의 용량 대비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에 6월 이후 공급량이 AI 수요를 일부 따라가지 못할 리스크가 있을 만큼 AI 솔루션들의 매출 고성장은 장기간 지속될 트렌드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려를 완전히 뒤집는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액 전망치가 나왔는데 731억 달러에서 742억 달러로 제시가 됐고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관련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가 22% 수준으로 또 한 번의 성장률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해 준 것 같습니다. 우려를 씻어준 실적이었다. 당분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7 기업들이 흔들리는 일제히 그런 히트맵에서 빨간불 켜내는 모습을 최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니까 좀 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M7 기업들 소식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소식 메타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미리 제목으로 좀 스포일러를 드린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게 좀 재미가 있네요. 그럼 이번에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관세 저항력과 견고한 광고 매출 이 정도로 한번 헤드라인 달아보겠습니다. 뭔가 아까만큼 찰지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긴 한데요. 네, 무엇이 지금 약간 아나운서가 아니라 카피라이터 자아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라는 기업 자체가 좀 팬시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음. 제목도 그렇게 달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관세 저항력 상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다른 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직격으로 타격을 받은 모습 보여줬다면 메타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조금 제한적인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관세 전쟁으로 줄어든 아시아 광고주들의 미국 내 지출이 타 지역으로 재분배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광고 매출 비중이 미국, 캐나다, 유럽 기준은 1.5% 감소를 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기타 국가 비중이 1.6% 늘면서 전체 광고 매출에는 타격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광고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한편 광고 매출 증가와 영업 이익률의 상승으로 1분기 FCF는 103.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불확실성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현금이 확보됐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세 저항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메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AI 기반 광고 매출을 지속해서 높여갈 경우에 실적은 정책적으로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해질 거라는 분석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저항력이 있다고만 했을 때는 왜 M7 중에 메타만 이런 특징이 있을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 바로 광고 매출이 이끈 긍정적인 실적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방금 메타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AI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메타가 올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장 초반 7%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예상치인 37.5%를 4%포인트 상회한 41.5% 기록했고 광고 부분의 매출은 16.2%나 증가한 41.4억 달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30일에 메타는 1분기 매출이 42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6.43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66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실적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매출 414억, 그리고 주당 순이익 5.28달러를 크게 상회한 성적인데요. 메타는 2분기 매출이 425억 달러에서 455억 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원래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440억 3천만 달러에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또한 메타의 1분기 광고 수익은 413억 9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평균 예상치인 404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1분기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34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해서 월가의 추정치였던 33억 9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는 전분기인 33억 5천만 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회사 측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은 새로운 SNS 서비스인 스레드의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레드의 월간 사용자가 현재 3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1월인 3억 2천만 명에서보다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의 매출 98% 정도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매출이 메타의 실적과도 직결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광고의 노출수 5% 증가, 광고당 평균 단가도 10%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및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가 광고를 추천하는 GEM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2배 정도 높은 효율성을 보여서 향후 맞춤형 광고 확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광고가 개선이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 효율이 오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광고 업체 입장에서도 이 광고 단가를 올릴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긍정적인 소식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7 중에서도 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니까 증시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자 미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얘기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시장 조사 업체 LS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 매출인 684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3.22달러를 모두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이번 실적을 견인한 것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매출이 21% 성장한 26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주가보다 상승 여력이 있다는 관측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메타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 발표했죠. 메타의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423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나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6.43달러로 예상치인 5.24달러 상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 애프터마켓에서 메타의 주가는 5.36% 오른 578.4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은 다른 기술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4% 가까이 상승했고 경쟁사인 AMD 역시 2%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빈 아나운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언제나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네, 잊을 뻔했습니다. 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절대 하나의 소식만 듣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가장 최근의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이렇게 녹화 직전에 주제를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글로벌 투자 리포트와 함께 언제나 빠른 팔로워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해드릴 소식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오, 좀 긍정적인 흐름 쭉 이어가나요? 네, 그 반대입니다. 아,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맥락이 동의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애플하면 혁신, 또 혁신하면 애플이었죠. 그런데 이젠 게르기 된 혁신이라는 안타까운 메타포가 생겼습니다. 게르기 된 혁신,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애플에 대한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의 단기 주가 흐름이 뚜렷한 반등 모멘텀 없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시장은 실적 호조보다는 관세 부담과 중국 매출 부진, 서비스 성장 둔화 등에 주목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5년도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명확한 펀더멘털 개선 요인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또 WWDC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AI 기반 수익 모델 변화나 제품 혁신과 같은 상방 모멘텀이 현재로선 부재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확히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애플은 매출 953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65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아이폰의 매출은 468억 4천만 달러로 양호했으나 서비스 부문은 266억 5천만 달러로 컨센시스를 소폭 하회했고 중국 시장 매출도 160억 달러로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현지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팀 쿡 애플 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새로운 정책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3분기 중 약 9억 달러의 관세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품의 20%, 인도산의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이번 실망감을 완전히 상쇄하진 못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분기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4%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에 대해 45.5에서 46.5%의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와 함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라면서도 주가 상방을 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 열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애플이 인공지능 전략, 서비스 모델 혁신, 신제품 사이클과 관련해 새로운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불확실한 대외 요인과 제한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서 보수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제 중국 매출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지만 주가 반응은 이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관세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매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5년도 2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3% 하락, 예상 대비 4.9% 하락한 16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상흔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팀쿡 CEO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25년도 3분기까지 약 9억 달러의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매출 총이익률 또한 25년도 2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6% 정도로 집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시 관세 여파로 인해서 중국 매출의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 매출은 감소했지만 기타 국가들의 매출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8.4% 성장한 72.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 및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과 가격 현지화 전략, 오프라인 매장 확장 등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관세 여파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제한할 수는 있겠죠. 제조 구매 계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한 것 역시 관세 충격을 일부 완충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팀쿡 CEO는 선제적 재고 확보로 인해 25년도 3분기 관세 영향이 9억 달러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관세 전쟁을 시간 싸움이라 칭합니다. 무역 전쟁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기간 동안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지화 전략, 선제고 확보, 양호했던 25년도 2분기 실적 등은 단기적 관세 저항력을 제공할 걸로 판단합니다. 과연 애플이 이 시간 싸움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그거에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빈 아나운서, 코인 소식도 좀 들고 오셨다고요? 네,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0만 달러는 물론 100만 달러 돌파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최근 X에 게재한 트레이딩 뷰 차트를 인용하며 비트코인이 2025년 8월 또는 9월경 12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이 한때 무너졌던 포물성 상승 궤도를 회복한다면 사이클 정점 도달도 가능하다며 이후 50% 이상의 조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지만 여전히 중장기 시장 성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최근 기술 지표도 비트코인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죠. 디지털 자산 분석가 크립토픽은 엑셀을 통해 비트코인 5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다며 이는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강세 전망은 더 낙관적인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는 현지 시각 6일 파로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2025년까지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는 특히 미국 내 규제 환경의 변화를 상승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만 달러 돌파 예상도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데 정말 100만 달러 돌파까지 가면 정말 기쁘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왕 이렇게 상승세 이어지는 거 100만 달러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또 반대 입장도 전해볼까 합니다. 약간 온탕 냉탕 이런 느낌인가요? 네, 온탕 냉탕 기법으로 비트코인 비판자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은 완전한 사기라고 언급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7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비판자로 알려진 경제학자 피터 시프가 다시 한번 대표적인 암호화폐를 비판하며 이를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시프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대해 언급하며 급락이 곧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해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금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큰 상승을 기록했다며 곧 대규모 가격 돌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글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완전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이 이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금만이 글로벌 준비통화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시프의 발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정 계획에 관련이 있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관련 계획을 비판하며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몰수 자산을 이용해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는 어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최초로 법제화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터 시프의 비트코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인 9만 5천 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대표적인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이틀 동안 약 200달러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의 2.5%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논평자 코베시 레터는 이러한 상승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시장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빈 아나운서 브리핑까지 듣고 나니까 더더욱 드는 생각이 잠시만요. 무아 아나운서 네. 어떤 생각하는지 저 벌써 알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 생각이 좀 다시 드시나요? 제 속을 다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프닝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앞에는 분명 M7 대장주들의 긍정적인 흐름 전환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자빈 아나운서의 애플 소식을 들으니까 또 많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애플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혹은 좀 특혜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쵸.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드는 생각이 결국 정말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관련 소식을 팔로우업하면서 투자 방향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코인은 특히나 휴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소식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트는 심리적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는 걸 보니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치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이렇게 관련 뉴스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저희 얘기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로 큰 힘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발빠른 글로벌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